안녕하세요. 동네병원 아는 의사 조원장입니다. 김원장입니다. 오늘은 안면신경마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많이 오시나요? 개원하고 나서는 많이 오시지는 않은데 저번에 어떤 환자분이 오셔가지고 오랜만에 보고 나니까 이거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하자고 했습니다. 보통은 한쪽이 마비가 되죠. 뭐 좌측이나 우측이나 얼굴이 한쪽이 신경 문제로 근육이 마비가 되는 거죠. 마음대로 쓸 수 없고 혹은 쉴 때도 인상을 막 쓰고 있거나 한쪽이 부안어사라 그래서 차가운 데서 자면 입 돌아간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사실은 안면신경마비입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안면신경마비가 왔다. 한쪽 얼굴이 갑자기 안 움직여요. 입꼬리가 안 올라가요. 눈이 안 감아져요. 이러면 어떤 걸 먼저 봐야 될까요?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더 무서운 게 있는지. 안면신경마비가 크게 보면은 해부학적으로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중추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안면 부분을 관장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그 신경이 나오는 통로에 문제가 생겨서 안면근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 두 번째는 말초신경의 문제. 대뇌 밑에 부분에 있는 그 간뇌랑 척수 사이에서 나오는 그 신경들이 있거든요. 그 신경들이 얼굴 쪽으로도 가고 얼굴에 감각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신경이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그 중에 이제 7번 신경이 얼굴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입니다. 그 신경에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나오는 길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안면 마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비가 갑자기 왔다. 그랬을 때 중추신경 문제냐 말초신경 문제냐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 아시죠? 이마입니다. 예. 말초신경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면 왼쪽이 안면 마비가 왔다고 했을 때 중추신경 문제는 이마 부분이 괜찮아요. 이마에는 주름을 지을 수 있는데 볼이나 입꼬리 쪽으로는 안면 근육이 마음대로 안 움직일 때 그때는 중추신경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말초신경 같은 경우는 이마까지 완전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마 주름 잡아보세요 했는데 미용으로 보톡스를 맞았어. 이마를 못 움직인다고 했을 때는 이제 눈을 꽉 감아보거나 그런 거를 통해서 조금 알 수 있고요. 뇌병변에 위험성이 있는 노인분들이라던가 이전에 기왕력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을 때는 MRI를 그냥 먼저 찍습니다. 예전처럼 막 그렇게 MRI의 접근도가 낮거나 비용이 아주 터무니없이 비싸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위험도를 고려하면 검사를 먼저 진행을 하고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 말초신경이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중추신경계의 문제는 조금 더 급하려나요. 6시간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6시간이 아니면 뭔가를 좀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6시간을 넘으면 그냥 지켜보는 거고 말초신경 문제는 한 72시간 내에 뭐 약을 쓰면 조금 예후가 좋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먼저 중요하고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를 배제하고 말초신경 병변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하고 그런 코스를 주로 합니다. 차가운 데서 자고 돌아간 거는 이렇게 내려오는 신경이 눌려 있어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압박에 의해서 신경이 눌려서 문제가 생길 정도의 구조가 아니거든요. 통로는 대부분 이 귀 안쪽에 있고 차가운 데 자서 얼굴이 돌아갔다, 입이 돌아갔다 이런 얘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벨 안면신경마비라고 있는데 원인은 불명이지만 보통은 바이러스 감염 이후에 자가면역 질환의 형태로 신경이 손상을 입어서 마비가 오는 질환입니다. 그걸로 생각이 돼요. 소아과 의사는 분만하고 나서 바로 아기 신체 검진을 하잖아요. 네. 그럴 때 가끔 봐요. 산도를 뭐 통과하면서 얼굴이 좀 눌리거나 겸자 분만. 그쵸. 이게 잘 안 나오니까 도구를 이용해서 좀 빼거나 할 때 약간 신경 손상이 생기면서 예. 태어나서 왕 우는데 얼굴이 이제 비대칭이고 그렇죠. 근데 신생아는 비대칭 문제가 있어도 사실 되게 잘 돌아와요. 신경 자체가 어른보다 이제 짧으니까 아직 그렇지. 되게 빨리 이제 손상된 게 좋아져서 약 안 쓰고 그냥 보는 경우도 많죠. 출산 손상 같은 경우에는 약을 사실 쓸 게 없죠. 외부의 자극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경 손상의 기전을 크게 3개로 분류를 해요. 전선처럼 생각해 보시면 안에 이렇게 신호를 전달하는 구리선이 있고 바깥에 피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잠깐 이렇게 눌리기만 한 경우 그래서 조금 전달이 느리게 되거나 그게 첫 번째 가장 경미한 손상이 있고 두 번째는 피복은 살아있는데 엑손이라고 하는 그 구리선만 절단 내지 손상이 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신호도 느리게 가고 신호의 세기도 약해지고 혹은 안쪽에 완전히 끊어지면 신호가 안 갈 수가 있게 되겠죠. 세 번째는 이제 완전히 뚝 끊어진 경우
구리선도 끊어지고 마이엘린이라고 하는 그 피복까지 다 끊어진 경우, 뭐 이런 경우는 수술을 이어주지 않으면 당연히 회복이 안 되고, 손상 이후로 2, 3일 지나서부터는 아래쪽으로 점점 신경이 파괴되기 때문에 특성 손상일 경우에는 빨리 있는 게 중요하고, 근전도 검사 같은 걸 했을 때 손상 아랫부분으로 신호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혹은 위쪽으로 줬던 신호가 돌아 나오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게 되는데, 그런 걸 통해서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손상받은 지 얼마나 됐는지, 예후가 어떨지, 얼마나 있으면 나을 수 있을지, 혹은 뭐 안 좋아질지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집에서 자기가 체크해 볼 수 있는 증상. 안면신경마비는 말 그대로 한쪽이 안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눈이 안 감아진다거나, 아니면 이했을 때 입꼬리가 한쪽이 마음대로 안 움직여진다거나, 뭐 심한 경우에는 입이랑 코 사이에 그 주름 있잖아요, 여기가 없어진대요. 안면신경마비가 오면 모르기 어렵죠. 다른 사람이라도 얘기를 해주겠지? 이미 생긴 다음에 어떤 치료를 하고 예후가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야겠죠. 안면신경근 마비 중에 제일 많은 케이스가 아까 말씀드린 벨스팔시, 벨 안면신경근 마비가 되겠는데, 이 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 추측하기로는 그런 HSV 감염 이후에 자가 면역 반응에 의해서 안면신경근이 손상을 입어서 안면근 마비가 온다고 하고, 예후는 좋습니다. 예, 일정 기간이 있으면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당연히 그렇지만 회복이 좀 덜 되는 경우도 조금 있습니다. 절반 정도는 완벽하게 좋아지고, 그 절반의 절반 정도는 조금 남아있는 게 있다거나 완전히 안 돌아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소아과에서 벨스팔시를 보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쵸. 처음에 이제 로컬에서 볼 때는 대학병원을 보내게 돼요. 왜냐면 혹시라도 다른 뇌병변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은 벨스팔시로 변론이 나면 소아과에서는 주로 스테로이드 이 요법을 하면서 이제 지켜보고, 외래에서 한두 번 더 보시다가 로컬로 다시 또 오기도 하고 하는데, 성인의 영역에서는 항바이러스제도 바로 많이 투여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바이러스가 딱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알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는 해서 손해볼 건 없으니까. 그렇죠. 두 개의 커다란 그 치료의 축은 스테로이드와 항바이러스제. 약물적으로는 빨리 사용하는 게 맞고, 이후로는 재활 영역에서는 표정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있고, 모든 근육의 재활에 있어서 그렇지만 안 쓰면 짧아지고 위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치료사들이 직접 마사지를 해주거나, 손상된 신경이 뇌에서부터 근육까지 가는 길이 새로 이제 프로그래밍이 되는 거죠. 그런 걸 할 때 잘못 가는 걸 예방하고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재활치료입니다. 시간이 길어지는 것보다는 다 일찍 중재를 그렇죠. 하는 게 훨씬 좋죠. 그리고 눈이 잘 안 감겨가지고 각막이 오랫동안 이게 많이 노출이 돼 있으면 그거는 후유증이 많이 남을 수가 있어서 안대를 꼭 사용을 하고 인공 눈물을 계속 그렇죠. 주는 거죠. 마르지 않도록. 유병률이 낮은 병은 아닌데 어느 정도의 후유증을 남기느냐는 빠른 치료와 적절한 개입,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임팩트가 굉장히 크죠. 사람 앞에 못 나서고 막 이러니까 실제 병의 위중도보다 훨씬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어쨌든 시기가 되면 좋아지는 병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재활치료나 투약, 예를 들면 뭐 비타민을 고용량으로 쓴다거나 이런 게 이제 신경을 좀 회복을 도와준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생각해보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것들이죠. 그렇죠. 당연히 하는 게 도움이 되고 리스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치료나 어떤 재활훈련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저는 도수 치료도 여기서 하는지 잘 몰랐어요. 벨마비의 도수 치료를 하시죠. 예. 도수치료라는 게 치료사분이 수기로 환자분을 도와드린다는 치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실 수 있죠. 운동하는 그림 같은 거는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거울 보고 하는 거거든요. 이마 근육 운동, 눈 감는 운동, 입을 옆으로 벌리는 운동, 그런 거 있잖아요. 안면신경이 가지가 5개 정도 나가게 되는데, 다 일일이 근육별로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는데 계속 하시다 보면 조금씩 되고, 그런 훈련 자체가 신경이 새로 길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좀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안면근 마비가 있으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질환에서 이제 안면근 마비가 있을 수 있는가 보면은 너무 많죠.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안면마비가 있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는 예후는 좋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좋아지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치료나 개입을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맞고요. 소아 영역에서도 분만 손상으로 오는 경우 말고 선천성 질환이 동반돼서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감별을 하기는 해야 돼요. 그냥 넘기기에는 표현되는 증상 안에 원인이 될 수 있는 게 너무너무가. 그렇죠. 어딘가 신경이 눌려 있거나 혹은 염증에 의해서 그 신경이 직접적으로 어떤 자극을 받는다거나, 이런 케이스에서 다 안면근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중에 대상포진과 관련해서 안면신경 마비가 오는 경우들이 있죠. 있죠. 람제이언트 병이라고 해서 귀에 어떤 수포가 있다거나 그러면은 요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다라고 돼 있고, 예후가 조금 더 안 좋을 수 있죠. 그냥 마비 정도가 아니라 통증을 동반하면서 얼굴에 마비가 오면 그때는 진짜 항바이러스가 조금 더 빨리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에 나오는 길에 주행 경로에서 누르는 구조물이 있다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안면신경을 크게 보면은 머리 안에 있는 부분이랑 광대뼈 쪽 안에 있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완전히 나와서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나와서 부분에서는 사실 눌릴 구조물이 없는데 머리에서 나와서 완전히 피부 쪽으로 나오기 전에 그 중간 부분에서는 통로가 좁아져 있거나 중이랑 격벽이 없어서 중이염이 생길 때마다 염증으로 인해서 안면신경이 영향을 받는다거나 그런 해부학적 이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수술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머릿속에 종양이 있다거나 혹은 머리 바깥에 어떤 신경 근처에 종양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안면신경 마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다 배제하고 말초신경 병변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있는 증상 및 질환이지만 빨리 감별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죠. 중요한 걸 먼저 체크해 놓고 그 다음에 치료나 개입은 당연히 하는 게 좋다. 보통 환자들은 그게 제일 궁금할 거야. 저는 언제쯤 이게 정상이 되나요? 수개월 내에 좋아진다라고 돼 있으니까 기간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치료나 폐렴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조금 빨리 좋아지고 나이도 영향이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좀 겹치는 영역이에요. 제어력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내과도 겹칠 수 있고요. 응급실에서 처음으로 보는 그런 의사 선생님들도 대부분 이거의 위중도를 평가를 할 수 있어서 뭐 MRI를 찍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할지 확인을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마 주름 잡아보세요. 예. 뭐 눈 찡그려보세요. 입에 바람 넣어보세요. 이런 거. 예, 신경학적 평가가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갑자기 생긴 거는 응급실에 가시는 게 맞습니다. 예. 정리! 안면신경이 마비가 왔다. 처음 해야 될 거는 위중한 질환인지 한번 평가를 받아보는 것. 필요한 검사는 뭐 MRI나 다른 검사가 있을 수 있고, 위중한 질환이 아니었을 때 단순한 안면신경근 마비다 라고 했을 때는 약을 먼저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후를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근전도 검사 같은 거를 할 수 있고요. 지속적인 치료와 훈련을 겸하시면 조금 더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동네병원 아는 의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